2차 함수 위의 점 중에서 제2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일단 이 위의 점이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그림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1사분면에 중심이 1사분면에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접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반지름 다 다르게 그렸고 근데 이 원의 중심들을 보면 특징이 있다라고 했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고 얘도 마찬가지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런 식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 그래서 반드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 원의 중심이 y는 x 위 또는 어디? 이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이 위에 존재해야만 이 그림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려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쟤를 막 2차 함수니까 표준형을 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위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 y축에 접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심이 2사분면, 4사분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2사분면, 4사분면이면 지금 이쪽 아니면 이쪽이죠. 그럼 쟤랑 뭐랑 교점을 찾아야겠어? y는 마이너스 x랑 교점을 찾아야겠지. 예를 들면 아이디어 자체는 아주 심플해요. 2차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던지 간에 상관이 없어. 뭐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y는 마이너스 x랑 제가 교점을 찾잖아. 이렇게. 그럼 이 점이랑 이 점이 나올 텐데 이 두 점은 기본적으로 x축까지 거리, y축까지의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원은 요렇게랑 요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대로 얘랑 연립하면 되겠죠. 자, 이거 넘겨주시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맞지?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이거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니? 유리수범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쓸까? 보통 쓰는 경우 없지. 보통 쓰는 경우 왜 표정이 근해 공식을 쓴 표정인데? 보통 쓰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게. 지금 제가 구한 두근 알파 베타는 딱 봤을 때 두근의 합은 양수고 두근의 곱은 음수입니다. 그죠? 두근의 곱이 음수란 얘기는 하나 양수 하나 음수란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어딘가 이게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이잖아. 알파고 베타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두 원의 넓이 구하라고 했어요. 넓이는 반지름만 알면 구할 수 있죠. 파이 r 제곱인데 반지름이 얘는 절대값 알파가 반지름이지. 근데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지 않아? 똑같잖아. 결국은 넓이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냥. 근해 공식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한정적이에요. 자, 그럼 곱셈 공식 변형,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자, 얘를 쓰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이고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얘는 4가 되겠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각각이 넓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넓이의 합은 6파이가 맞겠지. 맞아? 여기 제가 다시 한 번만 당부하는데 근해 공식을 써서 구해도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왔는데 나는 계속 그렇게 구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그거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배울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방식을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하느냐가 포인트예요. 고등학교 때는. 절대 여러분들 고집 부리시면 안 돼. 고집 부리시면 안 되고 우리가 심심해서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춥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과의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이겠다. 저는 이제 이 반은 아마 베스트 반에 대응이 되는 반이 될 거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반배치고사 있는 거 아시죠? 혹시 참여가 어려우신 분 다 참여할 수 있대. 최선을 다해서 보셔야 돼. 모르면 찍어야 돼. 모르면 잘 찍어야 돼. 객관식 시험은 무슨 선배님도 아니고 난 몰라서 안 쓸래 이런 거 안 되고 찍는 것도 실력이고 점수를 잘 뽑아내는 거랑 수학을 또 잘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원서들 쓰고 있지 않니? 아마 다음 주쯤이면 완료되는 거죠? 궁금하다. 올해는 또 어느 학교를 다 가실래나? 제가 이 학원에 지금 11년 차인데 처음 왔을 때는 화정고 학생이 우리 반에 제일 많았고 그 다음 백양이 많다가 요즘에는 또 이제 서정이랑 행신이 많더라고. 이게 매해 왜인지 모르겠는데 바뀌더라. 왜 그러지? 자, 일단 4번. 4번은 얘도 학교 시험에도 여러 번 기출된 적 있는. 자, 일단 저 원이 하나 주어졌어요. 1,a가 중심이고 반지름은 루트 10인 걸로 보이죠? 지금 그대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점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줬어. 밖의 점 5,1에 대하여 저 점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수직일 때 양수 구해달래. 그럼 먼저 빠르게 판단하셔야 되는 게 이걸 좌표 평면에 굉장히 정확하게 그려낼 거냐? 일단 정확하게 그려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 y좌표도 모르고 반지름도 좀 삐꾸 같죠? 루트 10이면 좀 이건 그냥 대충 그려. 원을 대충 그리고 중심은 1,a입니다. 지금 반지름은 루트 10이죠. 근데 원 밖의 점인데 5,1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게 중심의 x좌표가 1이니까 오면 이 오른쪽에 그리는 게 좀 합리적이겠지. 오른쪽에 그려서 특징이 외부에서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럼 수직인 상태를 그냥 만들어. 입이 굳었나 왜 이러지?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지금 A는 딱 이 위치로 특정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충 그린 겁니다.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수직으로. 이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맞지? 그 다음에 보조선 하나 그려볼 텐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하는 세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보조선 그리면 어떤 보조선 주로 그렸습니까? 아무것도 안 그렸어? 그냥 딱 보면 답이 나와? 도형에서? 그냥 나온대. 보통 중학교 때는 막 평행한 보조선 그리고 연장선 그리고 반직선 그리고 동의각, 막곡지각, 억각, 뭐 AA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보조선은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상. 뭐 이렇게 하면 좀 사기꾼 같다. 그냥 99%는 수선이야. 수선. 그리고 크게 나누면 도형인데 여러분들 고교 수학을 배운다고 별의 방정식 이런 거 배우겠니? 안 배우겠지. 뭐 별의 방정식, 오각형 방정식 이딴 거 안 배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은 원이랑 직선입니다. 원이랑 직선. 그럼 보조선을 그릴 때는 원이 있냐 없냐로 먼저 나누셔야 돼요. 원이 있냐 없냐. 지금 얘는 당연히 원이 있지. 원의 방정식 단원이니까. 이건 그냥 외워. 원이 존재하면 3학년 때까지 똑같아. 그 단원이 미적분 1이 됐든 미적분 2가 됐든 기하가 됐든 공통수학 2가 됐든 똑같습니다. 원이 존재하면 원이 2개 이상 있으면 중심끼리 있는 보조선을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 보조선은 중심에서 접점까지. 근데 접점이 없다.
그럼 중심에서 교점까지 이도저도 아니다. 그럼 그냥 수선. 근데 이 4개나 적어드렸는데 이 4개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규칙이 있습니다. 다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 원에. 중심. 원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점은 중심이에요. 애초에 원이라는 도형 자체가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중심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선도 중심에서 수선 그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얘는 지금 1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 원이 2개 이상 주어졌니? 하나밖에 안 주어졌지. 1번은 원이 2개 이상 주어진 경우. 한정적인 상황이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체킹하셔야 되는 건 2번, 3번밖에 없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접점이나 교점으로 보조선을 먼저 그리셔야 돼. 그게 모든 원에 포함된 도형의 기본이에요. 이걸 보고 머릿속으로 멍 때리시면 안 되고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중심이잖아. 이게 접점이지. 접점 그었으니까. 그럼 접점까지 그으면 이거 수직이 돼, 안 돼? 되겠지. 접점이 되며. 이거 반지름. 자, 얘는 무슨 사각형일까요?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지.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 내가의 크기가 90도니까 나머지 하나는 자동방으로 90도가 되겠고 얘랑 얘랑 같고 나머지도 다 같겠지.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죠? 이 그림 상태 이해돼? 그럼 이 보조선을 그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선을 그리는 주된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조선을 그리면 대부분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 닮음을 이용할 수 있거나 피타고라스. 그냥 이건 늘 똑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보조선을 하나 더 그린다라고 하면 항상 그냥 이렇게 생각해. 원의 중심에서 어디로 들어갈지 생각하면 돼.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점만 찾으라고. 여기서 뭐 정신이 막 이상하신 분 아니면 이렇게 내보낼 일 없지 않아? 이 점에 뭔 의미가 있다고.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니고 조금 유니크하신 분.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싶지 않니? 나가고 싶다고 해줘. 이렇게 나가고 싶대.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라며. 루트 10. 여기도 루트 10. 맞지? 여기는 얼마? 루트 20. 루트 20이니까 1루트 5. 이 결론이 나오잖아. 지금 이 그림은 이 하나로 특정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이 위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만족해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루트 5가 나와야 되죠. 자, 확장을 좀 해볼까? 그럼 이 점 A의 좌치는 뭐가 되겠니? 이런 점이 하나야? 열나 많아. 죄송. 내가 설명을 잘못했어. 얘가 움직이는 점이죠. 지금 얘가 움직이는 점이 아니고 원래 실제 학교 기출에서는 요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어디를 잡더라도 이렇게 수직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점이 움직이는 점이다라고 하면 걔도 원위의 점이라는 얘기고 지금 얘가 고정된 점이죠. 죄송. 자, 원의 중심을 제가 C라고 할게. 그럼 AC의 제곱은 2루트 5의 제곱이니까 20 나오면 될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의 제곱 5에서 1 빼고 제곱 16 A에서 1 빼고 제곱. 자, 이 갖다 넘기면 A-1의 제곱은 4 A-1은 플러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 문제에서 양수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3이죠. 됐습니까? 양수라고 했어요, 문제에. 보조선 그리는 것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선행을 하다 보니까 공통수학 2는 제가 무리해서 빨리 안 나갈게. 공통수학 1은 하도 많이 해서 애들이 잘 하는데 2는 도형이라서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해도 오늘 마지막이네. 아무튼 자, 점 4,4를 지나는 직선이 저 원과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는데
AP랑 PQ가 같을 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먼저는 그림 상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표준형이 아니죠, 지금. 단정하게 정리. 자, 그럼 여기서 1 빼야 되고 1 빼야 되고 마이너스 2. 얘랑 계산해서 넘기면 4. 4니까 2의 제곱. 맞지? 자, 그럼 1, 마이너스 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얘도 뭐 좌표 평면에 그려낼 수는 있으나 뭐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자, 1,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고 반지름이 2니까 여기가 아마 x는 3일 거고 4는 이거보다 오른쪽 그리고 한 이 정도 그리면 되겠지. 대충 그리면. 자, 여기까지 됩니까? 이제 이 조건 한번 사용을 해볼게.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하다. 이거 중학교 때 안 배울 텐데. 일단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직선을 그릴 거예요. 근데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얼척없이 그리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 조건에 맞게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해볼게. 그럼 두 점 PQ에서 만난다. 여기가 P고 여기가 Q고 이 거리 같다라고 지금 조건 주어졌죠. 자, 맞습니까? 맞지? 자, 근데 뭐 이게 여러분들 그거 안 배웠지? 할선 정리. 제가 알기로 원과 비라라는 단원이 중등에 삭제되어서 아마 안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 없이 할게 그냥. 그거 없이 할 수 있나? 해보자. 자, 일단 중심에서 의미가 있는 점은 제가 선 한번 그어봅시다. 이거 구할 수 있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아주 아름답게 나올 것 같아. 4에서 1 빼고 제곱 9, 2에서 1 빼고 제곱. 아름답게 안 나오네. 죄송. 숫자도 병신이야 책이. 자, 4에서 1 빼고 제곱 9. 나 피타고라스의 수인 줄 알았어. 2에서 1 빼고 제곱. 루트 34 나오네요. 뭐 나쁘지 않네. 자, 이게 루트 34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풀면 이거는 문제 지우시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원래 예전 교육과정에서 할선 정리라고 여기서 할은 그 분할하다 할 때 그 할자예요. 뭐 할복 뭐 이런 거 들어봤지 뭐 배를 가르고 뭐 예시도 참 병신같이 드네. 아무튼 이렇게 원을 가르는 선을 우리가 할선이라고 하는데 할선 정리가 이 외부의 점에서 이렇게 두 번 만나잖아. 이거 곱하기 이게 이거 곱하기 이것과 늘 같다라는 게 할선 정리예요. 근데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기하라는 단원에서도 삭제됐으니 저는 이 문제는 넘겨야 되는 게 맞고 굳이 궁금하신 분은 푸는 요령만 제가 설명드리면 자, 이건 두 번 만나면 할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나면 접선이죠. 접선입니다. 그러면 외부의 점에서 이렇게 할선을 그렸을 때 각각 점까지의 거리의 곱 이거 곱하기 이거는 다시 얘는 접선이니까 이 길이의 제곱과도 늘 똑같습니다. 제곱과도 늘 똑같으니까 설명을 한 김에 그냥 하자. 여기서 접선을 제가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선이니까 여긴 수직. 자, 그 다음에 지금 반지름은 제가 2라고 구해냈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할 수 있지. 루트 30이죠. 맞습니까? 루트 30이니까 제가 만약에 이 구해야 되는 길이를 x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x가 되겠지. 거리가 같다라고 했으니. 그럼 여러분들이 배운 적은 없겠으나 할선 정리를 이용하면 x 곱하기 2x는 이건 접선이니까 이 길이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 그럼 x제곱이 15가 되겠고 x는 양수니까 루트 15라고 나옵니다. 원래는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제가 다른 방식으로 풀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 책의 저자의 좀 의도를 넘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마저 원 마무리를 하고, 자, 다음 원과 직선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일단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a 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x, y. 그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5, 5에서 빼면 마이너스 20 넘기면 이렇게. 맞죠? 근데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게 지금 직선인데 원의 중심은 이제 다 알아볼 수 있죠. 3, 마이너스 4죠, 이게. 그럼 제가 3, 마이너스 4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 집어넣고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만족을 하면 되겠죠. 자, 뭐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직선이 원에 접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에 접할 때는 저는 수업 시간에는 판별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자, 이렇게 원이 있고 외부의 점에서 선을 그어봤더니 이렇게 접하면 항상 특징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 반지름이랑 똑같으면 된다라고 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는 걸 저는 추천해드리고, 자, 그럼 원의 중심은 3, 마이너스 4입니다. 지금 A는 위에랑 아래랑 조건이 다른 거예요. 이번엔 접한다라고 했으니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볼게.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한 게 여기 와야 되고, 3은 x좌표 자리 집어넣고 마이너스 4는 y좌표 자리 집어넣고, 이게 반지름이랑 똑같이 나오면 되죠. 맞아? 그럼 절대값 a 플러스 11이 이거 루트 100이니까 10 나오면 되지. 그럼 a는 2개 나오죠. 뭐랑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1 2개 나오지. 둘 다 실수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이 3번. 이번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그림 상태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잖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봤을 때 뭐가 더 크게 나와야 돼? 반지름이 더 크게 나오면 되죠. 근데 D는 제가 앞에서 구했어요. 이게 지금 D죠. 이거보다 반지름 루트 20이 더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절대값 a 플러스 11이 10 미만이 나와야 되겠고, 이건 한 번에 풀 수 있는 절대값 부등식이죠. 사이 범위. 자, 그럼 마이너스 21 초과 마이너스 1 미만 나오지? 됐습니까? 자. 이제 두 원의 위치 관계.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랑 자치 정도 하면 끝나겠다.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뭐 심플합니다. 원을 제가 두 개를 그릴 텐데, 여기서 보통 수학에서 위치 관계를 말하는 건 교점의 개수가 기준이에요.
교점의 개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 첫 번째, 그럼 두 원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만나죠. 안 만나는 상황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상황은 이제 더 가까이 붙였어. 가까이 붙이다 보면 갑자기 만나는 순간 옵니다. 이런 순간을 우리가 보통 접한다라고 하고, 세 번째, 더 움직이면 두 번 만나는 순간 생기죠. 이런 순간이 올 거고, 더 움직이면 이렇게 안쪽으로 접하는 순간이 오겠지. 아이고 많다. 마지막, 한 원이 다른 원 안에 쏙 들어갈 때. 이거 말고 다른 상태가 있을까? 없습니다. 자, 그럼 얘는 교점이 없어요. 빵개. 얘는 교점이 한 개 있는 상황. 얘는 교점이 두 개 있는 상황. 얘는 다시 교점이 한 개 있는 상황. 얘는 교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교점이 없는 상황이면 두 가지죠. 두 원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한 원이 다른 원 안에 포함이 될 때 이렇게 되겠고, 가장 중요한 순간은 2번이랑 4번이겠지. 왜? 안 만나다가 만난다라는 얘기는 뭐 상태가 변하는 순간이잖아. 뭐 물로 따지면 끓는 점, 어는 점처럼 갑자기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한글로 쓰면 접한다라고 하죠. 접한다. 접한다라고 하는데, 얘도 접하는 거고 얘도 접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표현 방식이 얘는 바깥쪽에 접하지, 지금 바깥쪽으로. 두 원은 이 접점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이 접점을 기준으로 이거를 우리가 외접한다라고 해요. 보통은 접한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용어로는 바깥쪽에 접한다. 얘는 접점을 기준으로 둘이 같은 쪽에 있지. 여기 접선을 딱 그려봤을 때 그 접선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습니다. 둘 다. 이 경우는 내접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림을 딱 봐도 이걸 내접한다라고 부르고 저걸 외접한다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상태고, 얘를 그럼 이제 관계식으로 표현할 건데 뭘 이용해서 표현할 거냐?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이용해서 표현할 거예요.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반지름 R'으로 표현할 겁니다. 반지름은 두 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원이 지금 두 개잖아. 이거는 제가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지만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고 이 그림만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 사이의 거리, 이게 지금 D지. 이게 D고 이쪽 원의 반지름을 제가 R'이라고 했을 때 어떤 관계식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반지름의 합보다 D가 커야겠니? 작아야겠니? 커야겠지. 당연합니다. 이렇게 커야 되겠고, 이 경우는 중심 사이에 거리가 있고 반지름 R'이 있을 때 얘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이랑 똑같아야겠죠. 맞지? 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D고 그냥 표현해 보시면 돼.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다. 이번에는 D보다 뭐가 커야 돼? R 플러스 R'이 크면 되겠지. 예, 맞습니까? 자, 이 경우는 그림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중심들이 뭐 여기랑 여기 있다라고 해봐. 이게 중심 사이의 거리죠. 이게 중심 사이의 거리고 이렇게 이게 커다란 원의 반지름이고 이게 작은 원의 반지름이지. 이렇게 갔겠지 그럼 제 그림상. 근데 제 그림상은 R'이 더 크지만 실제 문제에서 어느 게 더 큰지 알 수 없으니 그냥 절대값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키. 도키. 오키도키한 거임? 헐. 뭐 한다고? 자, 이 중심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봐. 중심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커다란 원의 중심이고 안에 있는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또 이게 큰 원의 반지름. 아우 그림 그리겨. 작은 원의 반지름. 이번에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게 R보다 D보다 커야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왜냐면 여기서 이걸 빼도 양쪽에 이렇게 두 개 남잖아. 두 개 남는데 저는 사실 편의상 구분을 이렇게 했어요. 편의상 구분을 이렇게 한 거고 가장 중요한 상태 두 개만 말씀드릴게. 가장 중요한 상태 두 개는 이거야. 그러니까 위치 관계를 다 표현하다 보니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사실 저 때는 여기까지 중요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아무리 요즘 기출을 봐도 2번, 3번인 경우에서 거의 99% 출제니까 외접하는 상황이랑 두 번 만나는 상황을 가장 주의 깊게 다뤄야 돼요. 가장 주의 깊게 다뤄야 되겠고 자, 이거를 외우는 식일까요, 이게? 외우는 식은 아니지. 그냥 원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게 중심이고 반지름이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으로 그냥 심플하게 식으로 이 그림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우는 건 아니고 그림을 그려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모를 높아심으로 이거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삭제됐어요. 용어, 근데 정확하게는 용어는 삭제됐어. 근데 저는 좀 짜증나는 게 이 수학 교육 과정에서 용어는 삭제라는 말은 용어는 쓸 수 없지만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왜? 다르게 설명하면 되거든 그냥. 용어만 안 쓸 뿐이에요. 자, 그 용어 두 개가 뭐냐? 공통 내접선과 공통 외접선입니다. 저는 그냥 용어도 소개는 해드릴게.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일단 접선이라는 표현을 쓰면 직선이죠. 두 원이 이렇게 안 만난다 라고 하면 두 원에 모두 접하는 접선, 즉 직선은 몇 개 그려낼 수 있을까? 둘 모두에 접하는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보통 답변이 양분되는데 1초 만에 대답하면 2개 0이 나오고 한 3초 만에 대답이 나오면 4개? 자신 없는 이게 나오는데 2개다 4개다 무수히 많다. 큰일인데 무수히 많은 건 좀 4개 나옵니다. 4개 이렇게 두 원에 접하는 거 맞지? 이렇게 이것도 두 원에 접하는 거 맞지?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국어 능력을 좀 볼까? 파란색을 공통 외접선이라고 할 것 같니? 보라색을 공통 외접선이라고 할 것 같니? 그냥 찍은 것 같은데. 파란색을 공통 외접선이라고 합니다. 공통 외접선이라고 하는 건 그 외접선 기준으로 같은 영역이 있죠, 지금 원이. 근데 얘는 이 접선 기준으로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에 있지. 뭐 정확하게 분류를 하다 보면 파란색이 공통 외접선이에요. 파란색. 그럼 보라색은 제가 쓰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공통 내접선이 되겠죠. 맞습니까? 일단 접선이 4개 존재한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얘는 접선이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공통 접선? 여기서도 이제 보통 1초 만에 대답하는 분은 2개. 조금 생각하시는 분은 3개 아닌가? 라고 많이 하죠. 글로 모은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둘. 이거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지겠지. 3개입니다. 3개. 네, 오케이? 3개죠. 마찬가지 파란색을 공통 외접선, 보라색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합니다. 얘는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접선이야? 2개밖에 안 되죠. 뭐 교점 지나는 막 이상한 직선 임의로 그리시면 안 되고, 얘는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1개. 한 개인 거 맞아? 얘는 그릴 수 있어? 없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육과정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 위치관계를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두 원이 있는데 공통 접선을 4개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만난다는 얘기고, 3개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 외접하고 있다는 얘기고, 2개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 2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고, 공통 접선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한 원이 다른 원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걸 문장으로 표현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도형을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다라고 해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좀 도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좋거든. 기억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안 갈게. 이거 알아서 뭐 하는데요? 공통 외접선의 길이 구하라는 문제를 예전에 많이 냈어요. 많이 냈는데 제가 아이디어만 보여드리면, 아까 원에서 보조선을 어디서 스타트한다고? 중심에서 순서가 원이 2개 이상이지. 중심끼리 있고, 맞지? 원의 중심에서 접점 혹은 교점 없으면 수선이라고 했어. 중심끼리는 제가 이어놨고, 접점 맞지? 그러면 보통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구할까? 보조선 하나만 있으면 끝이에요. 쟤랑 평행하게 보조선 이렇게 그려봐. 그럼 무슨 삼각형 나오니? 무적의. 무적의 직각삼각형 나오지. 피타고라스 삼각형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R''이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심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지.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지. 피타고라스로. 이렇게 구하는 문제를 출제했으나 현재는 그걸 공통 외접선의 길이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는 못 낸다고. 다만 그림이 이렇게 주어지고 이 길이 구해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셔야 돼. 나 설명하기도 짜증나. 좀 이런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뭐 없앤다고 하고 용어만 없애고 그대로 문제는 내고 뭐 내가 만든 게 아니니 어쩔 수 없고. 자, 근데 제 설명은 길었으나 문제는 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류상 이렇게 5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고, 실제 무언가 물어볼 케이스는 대부분 2번, 3번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분류는 해드려야 되니까. 자, 그 다음이 이제 3-7번을 봅시다, 그럼. 자, 두 원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지금 이 책은 그냥 용어 그대로 쓰고 있어요. 용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시중교재 중에 좀 어려운 책은 용어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게 좀 시험이 어려운 고등학교 가는 학교 학생들은 나올 수도 있으니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원이 서로 외접한데 얘는 고정되어 있는 원이죠. 지금 2,2가 중심이고 반지름 루트 2인 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외접하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맞지? 그럼 외접하려면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랑 똑같으면 돼? 반지름 길이의 합과 똑같으면 되지. 자, 그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이 루트 2가 나오겠지. 맞아요. 얘는 반지름 얼마? R. 얘는 루트 2. 반지름은 루트 2. 이런 그림 상태잖아.
빠짐? 자,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두 원을 다 구했어요. 두 원을 구해봤더니 반지름이 같아달라? 똑같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쟤는 아주 친절하게 중심이 원점이야. 헐, 이 원은 오늘 그린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듯. 자, 2,2면 뭐 여기쯤 어딘가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근데 저는 중심만 찍을게. 더 이상 잘 그릴 자신이 없어. 얍삽하게 여기만 그려야지. 이렇게 접한다라고 했을 때 접점에서 공통 접선을 구하래요.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 맞지?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또 우리 무적의 보조선 원이 2개 이상 나와 안 나와 지금? 나왔지? 그럼 중심끼리 뿅 이어봤더니 얘 기울기 얼마지? 1이지? 1 아님? 그럼 보라색은 기울기가 자동방으로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이지. 저는 도형은 되도록이면 좌표식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으면 직관적으로 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자, 얘는 그럼 직각 이등변 맞습니까? 맞죠? 이거 반지름 얼마죠 지금? 루트 1에 여기 얼마일까요? 2지. 1대 루트 2잖아. 맞아? 그럼 나는 지금 이게 공통 접선인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마이너스 x 출발 어쩌군데 여기가 몇 콤마 몇이어야만 하니? 2,0이어야만 하죠.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좋겠지. 막 공식을 늘 적용하고 막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됐습니까?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아랫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것도 이제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게 원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이게 2차 함수 단원이면 직선이랑 2차 함수 막 연립하고 판별식 쓸 거예요. 근데 얘네 연립할 수 있니? 연립하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그런 대수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 만나면 아까도 그려봤네. 두 번 만나려면 일단 이런 상태가 돼야 돼. 이거랑 반지름 봤을 때 뭐가 더 커야 돼? 누가 나 찾아오지 않았니? 없어졌어. 무슨 닌자도 아니고 언제 바로 갔는데 없네. 자, 나 어디까지 했니? 이렇게만 두 번 만나는 거고. 근데 이것만 만족하면 계속 두 번 만날까? 계속 안으로 해봐. 모 직전까지 두 번 만나지. 안쪽 둘이 뭐야? 하나가 하나의 안쪽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두 번 만나죠. 이렇게 되기 직전까지. 이걸 계속 지금 저는 이건 편의상 반지름을 똑같이 그려버렸는데 이렇게 되기 직전까지는 이 직전까지는 두 번 만나는 게 맞지. 이렇게 움직일 때 반지름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러면 D는 이 상태면 딱 접하는 상태잖아 이게. 자, 중심이 여기 있고 아이고 그림 그리기도 어려워. 이렇게 될 때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면 되겠죠.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일단 저는 중심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 넣어 볼게. 중심 사이의 거리는 0,0부터 2,2까지 거리니까 2루트 2입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은 2루트 2보다는 반지름의 합
2 루트 2보다는 이거 헷갈려. r 플러스 2가 아니죠. 루트 2죠. 루트 2. 큰일 날 뻔. 이렇게 돼야 되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반지름의 차는 사실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게 더 큰지. 빼고 절대값 씌워주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얘보다 뭐가 더 커야 되겠니? D가 커야 되겠니? 얘가 커야겠니? 헷갈리지. 나 이거 그림 그리기 너무 어렵다. 요렇게. 이게 중심사의 거리.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제 그림상 큰 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작은 원.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거랑 D를 봤을 때 뭐가 더 커야 될까? D가 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 반대로 생각하셔도 되고, 결국 이쪽은 그림을 그리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쪽이 헷갈리면 그냥 이런 식으로 외워. 이게 뭐 연락에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 자, 그러면 이게 반지름의 차보다는 중심사의 거리 2 루트 2가 커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r은 루트 2보다 커야 되고, 요거만 풀어내시면 되겠네. 자, 그럼 절대값 부등식이고 사이범위니까 제가 바로 풀면 뭐 이렇게 되겠고, 루트 2를 다 더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애초에 이쪽은 무조건 성립하죠.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자, 이게 제가 관계식으로 교과적으로 푼 거고, 근데 사실 여기서 도형에 어떤 센스가 있는 분은 이렇게 풀지 않을 거야. 본질적으로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할게. 자, 얘는 2,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입니다. 그럼 뭐 이렇게 정해져 있죠, 지금. 맞지? 이 원은 정해져 있는 거야. 저 왼쪽에 있는 원은 중심이 어디?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원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니야, 지금? 커지다가 두 번 만나면 돼요. 그럼 두 번 만나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만나는 순간 이렇게 존재하겠지. 이때 r이 얼마란 얘기예요, 지금? 아까 구했잖아. 루트 2란 얘기지? 그러니까 루트 2보다는 커야겠지.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여기서 두 번 만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관계식이 너무 어려우면. 근데 그러면 점점 크게 그리더라도 두 번 만나다가 여기서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이렇게 접하는 순간 있을 거 아니야. 이게 3루트 2일 때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R'으로 막 설명을 하니까 좀 복잡한데, 제가 학생이라도 아마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한쪽 원은 정해져 있고 얘 이렇게 점점 크게 그려보면 되잖아. 자, 3-8번. 자, 간만에 보는 또 무식한 문제가 나왔군요. 자, 3-8번은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란 얘기죠. 공통수학 1에서 배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사실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구해야 되는 경우도 올 수도 있습니다. 교점의 좌표를 직접 구하래요. 두 원의 교점을 직접 구할 때는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어야지. 근데 얘는 연립 몇 차 방정식이니 그럼?
연립 2차 방정식이죠. 연립 2차 방정식이면 형태가 1차식, 2차식인 애가 있고 2차식, 2차식인 애가 있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야. 무조건 1차식이 튀어나오게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1차식이 튀어나올까? 그냥 얘에서 얘 갖다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면 제가 위에 쓸게. 연립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가감법이잖아.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 소거하는 거. 그럼 위에서 아래 갖다 뺄게. 빼면 얘는 마마니까 풀. 빼기 빼기니까 이거 플러스고 이렇게 되죠. 맞아요. 이제 1차식을 얻어내면 1차식을 한 문자로 표현하고 다른 식에 대입하는 게 대입법이라고 하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보통 둘 다 1차식이면 가감법을 썼으나 대입법을 써야만 하는 데도 있죠. 이렇게 연립 2차 방정식 같은 거 풀 때는. 이거 공통 수학 1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됨. 그러면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둘 중에 편한 식에 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다 대입할게. y 자리에 자, 9x제곱 x제곱이니까 10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는 0. 양변 2로 나누면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분의 2 또는 1 나오죠. 맞습니까? 교점 x좌표가 그럼 y좌표는 또 여기다 집어넣나? 아니,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5분의 2일 때는 5분의 11 나오고 이때는 마이너스 2 나오죠. 자, 맞습니까? 이거를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제가 잠깐만 개념 설명을 하고 이 남은 문제를 풀려면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또는 직선의 방정식을 말해요. 자, 제가 지금 두 원을 랜덤으로 한번 그려볼게. 이런 한 원이 있고 이런 한 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두 원은 지금 제가 그리다 보니까 반지름이 똑같아 보이는데 반지름이 똑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랜덤으로 그린 거야. 그러면 원인 이상 일반형으로 표현하면 이런 어떤 관계식이 있을 거야. 얘도 원이면 어떤 일반형의 관계식이 있을 텐데 개수가 같지는 않을 테니 A', B', C'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뭐 여러분들이 처음은 아닐 테니까 제가 이걸 한번 처음 알려드리면 거의 대부분 이해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래도 이해도가 좋으신 분들이니 최대한 설명은 천천히 할 텐데 잘 보시오. 그럼 이게 이 두 원의 교점이지. 이 두 원의 교점, 즉 이 두 점이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한 개야, 여러 개야, 셀 수 없이 많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작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더 크게 그릴 수도 있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연락에 많습니다. 첫 번째 나는 뭘 할 거냐? 두 원 교점 지나는 원을 한번 표현해 볼 거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식으로 표현하는 이 방법의 포인트는 지금 이 문제집에서 1번에서는 제가 교점을 직접 구했지.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교점을 직접 구했습니다. 지금 이 방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점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아니 그럼 교점도 모르는데 뭐 알겠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연락에 많은 건 알겠는데 걔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라고 하면 수학자들은 그냥 한 줄로 끝냈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끝이야. 원의 방정식 하나 쫙 쓰고 K라고 하나 달고 원의 방정식 하나 쫙 쓰고 오케이. 만약에 뭐 데카르트 같은 양반이 좌표축을 고안을 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이거지롱 하면 사람들 표정이 다 짜증나는 표정이겠지. 그냥 멍한 이 표정일 거야. 뭐래저 병신은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보셔야 돼. 왜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지. 자, 잘 보시오. 일단 K는 0은 아닐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도 아닐 때. 이건 뭐 짜잘하게 요거까지는 필요 없고 제가 이것만 보여드릴게. 얘가 원이 맞을까? 만약에 이렇게 얼레벌레 나가는 식은 일반적으로 원이 맞죠. 뒤에 x 1차항, y 1차항 상수항만 있다라고 했을 때. 물론 반지름이 음수 나오는 경우는 제외합시다. 2차항의 개수가 같으면 보통 원으로 취급하지. 이거 2차항 개수 같아달라. 같지? kx제곱 ky제곱에 x제곱 y제곱이니까 둘 다 2차항 개수 k 플러스 1 맞습니다. 그럼 일단 원이 맞아. 이걸 보고 막 이 수학을 못하는 형님들이 이게 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냐라고 했더니 수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원 맞지 않니? 2차항 개수가 동일하니까. 원 맞지?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일게. 아니 선생님 식을 정리했는데 반지름이 음수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일단 배제를 하고 2차항 개수가 같고 xy 1차항밖에 없으니까 원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지만 확인하면 돼. 두 원의 교점. 오케이?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직접 구한다고 안 구한다고? 안 구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 방식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포인트고. 그럼 교점을 제가 편의상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게. 난 안 구했어. 안 구했는데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교점이라는 애는 이 원위의 점이기도 하고 이 원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든 여기다 대입을 하든 0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두 원 위의 점이잖아. 잠깐 여기까지도 문제 없어? 그럼 생각을 해봐. 교점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걔를 여기다 대입해도 얘는 0이 나오고 여기다 대입해도 얘가 0이 나와야 되지. 네, 맞습니까? 그러면 알파, 베타는 등호를 만족시켜주는 점이니까 이 도형 위의 점이 맞죠? 이 관계식을 만족하니까. 이해됩니까? 끝났네 그럼. 감마, 델타도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다 집어넣어도 0이 나오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이 식이 0이 나와야 되잖아. 이 두 원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감마, 델타도 이 곡선 위의 점이지. 아니 선생님 이게 왜 곡선 위예요 하면 원이라며. 2차항 계수 같으니까 원 위의 점이 맞습니다.
그러면 K값 관계없이 교점 지나는 거 맞죠? 맞죠? 맞다고 해주셈. 맞습니다.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앞으로 이렇게 꾸며내도 되겠네. 아니 그럼 선생님 K는 왜 꼭 이쪽에 붙여? 아니 이쪽에 붙여도 돼. 이쪽에 가로치고 붙이셔도 되고, 그럼 물론 그때 나오는 K값은 다르게 나오겠죠. 그럼 K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현 상태에선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셨듯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연락에 많기 때문에 하나의 조건이 더 주어져야 돼요. 하나의 조건이 더 주어지면 원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되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구할 수 있겠지. 일단 이렇게 식을 꾸며내는 거에 납득이 되니? 교점을 직접 구하지 않았지만 원 쫙 쓰고 원 쫙 쓰고 하나만 K 갖다 곱해주시면 된다고. 2차 함계수가 같으니까 원이 맞고 교점은 구하지 않았지만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자, 됐지? 자, 사실 더 중요한 건 2번이에요. 1번은 이제 시험에서 니네 틀려라 라고 낼 때 보통 학교에서 애용하는 방법이고, 2번은 너무나 빈출형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명칭도 있어, 따로. 명칭 혹시 뭔지 아니? 이 양반들은 첫 수업 선도 하나도 모르고. 니네 선생님 아니 수학 투 선생님 누구지? 누구라고 하셨지? 공통수학이? 다 다르게 배웠나? 주재규 쌤? 김민석 쌤? 응? 여기까지만 써볼게. 뭘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제가 이 그림에서 이거 아니 이 양반들이 공통현. 처음 듣는다는 저 표정은 뭐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이 뭔지는 알죠? 이렇게 있을 때 이걸 현이라고 하고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 막 나오지 않았어? 중학교 때. 이게 현이고 뭐 이걸 이제 활골이라고 하고 막 그랬잖아. 중심에서 이면 이거 부채꼴이고. 아무튼 공통현의 방정식을 이제 구해 볼 텐데, 공통현의 방정식은 개 쉬워. 그냥 갖다 빼면 돼. 왜 갖다 빼면 될까?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여러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지. 직선은 유일합니다. 원이랑은 달라요. 직선은 유일해요. 유일하니까 그냥 아유 쓰기도 귀찮. 얘에서 얘 갖다 빼시면 돼. 근데 왜 빼면 되냐라고 하면 얘도 여전히 두 원의 교점 지나는 거 맞아? 교점 지나는 거 맞지? 알파, 베타 안 구하더라도 이거 0이고 이거 0이잖아. 그럼 두 원의 교점 두 점 지나는 거 맞죠? 그리고 빼고 나서 봤던 2차 항이 있어 없어? 없어. X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이 맞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빼면 직선 맞아요. XY 1차식이니까. 그리고 교점 지나는 거 맞습니다. 확인 가능하지. 교점을 구하지 않았지만 대입하면 둘 다 0 나오는 거 맞으니까. 그럼 앞으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그냥 두 원의 방정식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빼면 된다고. 오케이? 빼면 되는 거야. 아까 제가 뺀 게 이거였지? 뺀 게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뭐예요? 공통현이란 얘기예요. 공통현의 방정식. 이해된 거 맞지? 여러분들 동생이나 친구가 물어봤을 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이런 부분은. 몰라 병신아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외워. 이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왜 제가 이 부분은 그래도 사실 1학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강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결국 여기 2차식만 배우고 땡일까? 아니잖아. 3차식 나오고 4차식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봐. 다 연립방정식 풀어서 연립 3차, 4차 풀어서 교점을 구할까?
아니겠지. 다른 표현 방식을 고안을 해내야만 합니다. 전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 그래야만 해. 교점을 항상 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일단 얘는 구했어요. 2번. 왜 이렇게 귀끝이 간지럽지? 가습기를 틀어놨는데.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마이너스 1,a를 지난다. 얘가 공통현인데 마이너스 1,a 지나면 되죠. 자, 그럼 스몰 a는 4다 라고 바로 구할 수 있고, 자, 바로 3번에 나왔네. 두 원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일단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두 원의 교점은 제가 구했지. 얘네 두 개랑 이거 지나는 원을 구하래. 연립방정식 풀 자신 있어? 없다고 해줘. 개복잡할 거야. 개복잡할 테니까 1번은 그냥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두 원의 교점을 구할 수는 있다.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을 강구하자라는 얘기야. 자, 그럼 얘는 쭉 쓸게. 앞에 식이 좀 얘를 먼저 쓸게요, 저는. 그 다음에 K 하나 찍 갖다 곱하고 나머지 원방 하나 쭉 쓰고, 이거는 2차 한계수가 같으니까 원이 맞아. 교점을 지나는 것도 맞아.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주어졌네. 교점과 더불어 1,1도 지난대요. 얘가 1,1도 지난다는 얘기죠. 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자,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자, 이거 계산하면 짠짠 마이너스 6. 넘기면 K는 마이너스 2 나오네. 맞죠? 이거 전개하시면 끝나겠지. 이게 훨씬 빠른 방법입니다. 전개하는 과정은 제가 좀 생략을 할게. 3-8번만 좀 잘 숙지를 해 주시고, 이제 사실 뭐 자치 하나 정도 남았는데, 자, 자치는 앞에서 다른 도형에서도 했듯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흔적을 자치라고 한다라고 했죠.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흔적. 근데 원에서는 명칭이 있는 애도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의 자치 중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대부분의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고, 자, 이 책에도 나와 있죠. 지금 여러분들 50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나와 있어. 아폴로니우스의 원. PA 대 PB는 M 대 N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치. 당연히 M 대 N이니까 M, N은 일단 자연수래. 큰일 날 뻔. 양수. 그리고 이 식에서 A와 B는 정점입니다. 고정된 점, 주어진 점. 그 다음에 P의 자치를 구하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된다. 제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되는 건 식으로 증명을 해볼 거고, 왜 원인지만 한번 간략하게만 살펴볼게. 이제 예를 들면 A가 그냥 편안한 점 합시다. 0,0, B가 3,0이라고 해볼게. 자, PA 대 PB는 2 대 1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치를 물어볼게요. 네,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다 보면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우리가 앞단원에서 점과 좌표에서 내분점, 외분점 했습니다. 근데 외분점은 현재 교육과정은 삭제됐죠. 내분점을 했는데 내분점은 선분 A, B 위에 있어야 되지. 예를 들면
A, B가 여기 있는데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런 점을 찾잖아. 선분 A, B 위에 있는 점을 말하는 거고,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자치는 P점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있어도 돼요. 아무데나. 그럼 여기를 A라고 해볼게. 0,0이다. B는 여기라고 해볼게요. 먼저 쉽게 찍어볼 수 있는 점이 내가 P라는 점을 찍을 거야. 찍을 텐데 A까지의 거리를 2로 봤을 때 B까지의 거리가 1이 나오는 점을 찍어야 됩니다. 이런 점 가능할 것 같아요. 맞지? 그러면 PA 대 PB 2대 1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이게 하나만 있을까? 연락이 많을 거야. 왜냐하면 이 선분이나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 없으면 이런 점 어딘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점. 눈대중으로 예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점도 가능하겠지. 네, 맞지 않아? 이쪽 어딘가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가장 멀리 있는 애를 찾아보면 이쪽 2, 1 되는 이런 점도 있겠지. 근데 이런 점들을 다 이어봤더니 어떤 도형이 되는 게 알려져 있냐면 뭐야 이게? 이런 원이 되는 게 알려져 있어서 이 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증명은 이제 해볼 거예요. 제가 증명은 식으로 증명할 거는 제가 해볼 거고. 됐음? 자, 저는 여러분들 과제 하실 때도 3-9랑 11은 풀지 마. 기본 문제 3-10번만 푸시면 돼. 난 3-10번만 설명드리고 9번, 11번까지는 뭐 선행할 때 지금 너무 심심하신 분은 풀어보시고 제가 이것만 한번 볼게. 그리고 이게 아마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방금은 내가 그림은 그려봤더니 왠지 원 비스무리한 도형이 될 것 같긴 한데 명확한 증명이 아니지 점 한 서너 개밖에 안 찍어봤습니다. 근데 이걸 명확하게 증명을 할 텐데 좌표축에서 증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자치 구하는 거 다시 한번 과정을 생각을 해볼게. P의 자치를 물어보면 제가 점 P를 일단 x, y라고 두라고 했지. 그리고 이 둘의 관계식을 얻어내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관계식을 얻어냈는데 1차식이면 직선인 거고 하나가 2차식이면 뭐 2차 함수 이런 꼴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거 문장을 식으로 그대로 표현해 볼게. 두 점에서의 거리의 비가 2대 1이다. PA 대 PB가 2대 1이라는 얘기고 비례식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맞죠? 근데 이 거리를 구하다 보면 근호가 나오니까 양변을 그대로 제곱을 먼저 할게요. 그냥. 그럼 4PB 제곱은 PA 제곱이랑 같을 겁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왼쪽부터. PA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 그럼 X좌표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PA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를 다 왼쪽으로 넘겨주면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 y는 4y 제곱 이거 왼쪽으로 넘겼으니까 y 제곱.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같은 문자식끼리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4x제곱 나오고 x제곱을 뺄 거니까 2차항은 3x제곱이 확실해.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 8x가 나올 거고 맞나?
마이너스 8x가 나올 거고 여기 플러스 8x가 나올 테니까 1차항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4고 16 뺐으니까 마이너스 12지. 맞아? 그리고 얘랑 얘랑 계산하면 3y 제곱이네. 그럼 넘겨주고 3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정확히.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보고 2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해봅시다. 이 원으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 지금 반지름이 2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데 스몰 a는 1,0이고 b는 4,0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1,0이고 4,0이면 3, 4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잠깐, 뭔가 잘못 구하지 않았니? PB 대 PA 뭐 이렇게 반대로 나왔어? 어디가 계산이 잘못됐을까? 여기서부터 잘못됐지. 이게 무슨 제곱입니까 지금? PA 제곱 아니야? 반대로 구했어. 그럼 문제를 바꾸자. 천재다. 1대1로 바꾸면 되겠지. 지금 문제를 바꾸면. 제가 이 똑같은 걸 두 번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러면 맞나 확인해 볼게. 맞습니다. 여기 있으면 P부터 A 1이라고 봤을 때 이거 2 맞아? 맞지? 잠깐, 근데 2번 어떻게 품? 몰라. 1대2 맞잖아? 1대2 맞고 이런 점을 잡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런 점을 잡더라도 이걸 1이라고 봤을 때 이 길이가 2라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여기를 보더라도 여기 지금 3칸 3이라고 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야? 6 맞네. 1대2 맞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어딘가의 점을 찾더라도 다 맞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맞게 나온다는 얘기고 아까 제가 계산을 지금 반대로 했는데 실제 제대로 구하면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나온답니다. 그렇대.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원래 A, B를 저처럼 교체하지 않고 제대로 푼다면 이런 원이 나와야 돼요. 이런 원. 나오는지 얘도 제가 잠깐만 확인해보고 여기가 A죠. B는 여기입니다. 여기니까 이런 점 2대1 맞지? A까지의 거리 2라고 봤을 때 B까지 1 나온 거 맞죠? 그리고 이 점을 잡더라도 2대 1인 거 맞지? 이렇게 나가는 원이니까. 맞습니까? 이 원위에 어디 점을 잡더라도 두 칸, 한 칸이라는 얘기예요. 2대 1. 두 칸 한 칸이 아니고 2대 1. 근데 마지막에는 각 PAB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P가 예를 들어 볼게. 이런 데 있다. 라고 하면 이게 지금 PAB죠. 요가 더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최대값 물어봤잖아. 어떻게 존재할 때가 PAB가 가장 크겠니? 이 위로 어딘가 있어야겠죠. 뭐 위아래 대칭이니까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가장 멀리 있으려면 지금 이 길이는 이 아랫변은 고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지. 이렇게. 이거보다 더 각이 크게 나올 수가 없지. P가 저 원위를 떼굴떼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각 PAB입니다. 최대값. 그럼 최대인 상황에서 그림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가 원의 중심인데 보도선이 나가야지. 얘는 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접점 1순위, 직. 접점이니까 수직, 반지름 2.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점 A. 이어봤더니 여기 1이고 5니까 여기 얼마? 4. 벌써 각이 나오지 않아? 여기 몇 도야? 특수각이니까 30도지. 1대 2잖아요. 맞지? 구할 수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뭐 15도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니? 자, 됐습니까?